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잠시 쉬었더니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은 봤더니 또 최고점에서 약간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최근에 급등 요소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부분,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코인이 각 나라별 그리고 각 거래소별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서 서로 간의 어떤 혼돈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었는데 ETF라는 것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그렇죠. 선물 ETF라는 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물의 가격 움직임을 따른 이런 변동성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ETF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특히 미국 ETF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네. 캐나다에서는 이미 있었고요. 몇몇 나라에서도 이미 ETF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중요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면 나름대로 새로운 바로미터, 그러니까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EC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다가 최근에 그렇죠. 들어서 기조를 굉장히 바꿨고 그 힘에 입어서 ETF가 같이 상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제도권 속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세요? 화폐 시장의 주류로 들어온다. 물론 몇몇 나라에서는 그걸 지금 이제 한 두 나라 그렇죠. 정도에서는 이제 네. 했고 브라질도 하는데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인정한 나라에서는 은행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리고 자국 내 화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자국 내 화폐 변동성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또 투자하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죠. 또 이렇다라는 것은 현물이 아직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류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주류가 되려면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주류가 되면 무서운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탈중앙화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바뀌는 순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미국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축통화 가지고도 중국과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중 간의 어떤 대결이 화폐에 대한 어떤 주도권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글쎄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위안화를 지금 현재 미 달러 대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 또 가상화폐까지 들어온다? 중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미국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의아했던 게 SEC가 사실 달러의 힘을 좀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를 바꿨다라는 게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선물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과거 우리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대출에 대한 변동성에 투자하는 ETF는 있었어요. 네. 그렇지 대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선물 ETF가 비트코인 ETF가 생겼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부 인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파생 상품일 뿐이지 비트코인과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라는 것들이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선물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투자한다라는 거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네.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예. 이제는 해지 수단으로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되려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비교적인 우위를 보인다라는 어떤 학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기분 확상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도 나름대로 금의 가치가 작은 그러니까 금이라는 가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코인 가격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코인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떨어진다?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코인은 단순하게 수급 논리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던 비트코인이 일부 국가에 있어서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뭐 좀 희망 섞인 부분들 여기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수급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있다?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학술적으로도 아직까지는 판명이 조금 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냉정히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워낙 수급의 변동성이 심한 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랠리에 대한 의문은 조금 랠리의 지속 여부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간 이유가 앞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올라간 이유가 ETF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ETF가 상장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요소 지금으로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좀 채택을 했으면, 하나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인정이 됐으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기대이지 전혀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항상 코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모멘텀을 갖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연내 1억 시대라던가 또 돈나무 언니가 말하고 있는 뭐 5억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계시겠네요. 돈나무 언니의 얘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제가 돈나무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9만 전자 갔을 때 10만 전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유가도 현재 $80 오니까 $100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뭐 일부에 대한 어떤 의견일 뿐이지 그분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1억 가는 데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지금 전혀 부재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말씀처럼 정말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또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뭐 예단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정말 ETF의 상장에 따른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직접 투자는 해볼 수 없지만 관련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연일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 관련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핀테크 시장의 종합 금융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데요. 비트코인 결제 전문 기업인 코인플러그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이력으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기존 전자지급 결제대 기반의 핀테크 사업의 해외 진출과 또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고 있고요. 이외에도 최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 토큰 NFT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인데 이 회장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간 핀테크 확장에 집중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는 신규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 중심의 NFT 플랫폼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NFT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회사는 창업투자 회사로 현재 세계투자조합과 약 6,500억 원의 운용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펀드레이징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내 벤처캐피털 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4,669억 원 규모의 벤처 소합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초대형 펀드 운용에 힘입어서 실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순이익 87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0%가량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5,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펀드에 대한 관리 보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인데요. 고성장 기업 펀드에 대해서 회수 성과가 나오면서 지분법 이익을 견인했고요. 내년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회수 실적은 더 늘어나면서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두나무 지분 7.6%가량을 보유하면서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은 오는 11월 30일 임시주총에서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게임빌은 지주사로서 역할을 강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게임 사업과 게임 서비스 플랫폼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게임빌 자회사 게임빌 플러스가 코인원에 약 53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구주 21%가량을 취득했습니다. 코인원은 현재 특정 금융정보거래법 시행에 맞춰서 인증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요즘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게임빌 또한 NFT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과 NFT 거래소 등 다양한 사업을 연결지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날 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다 하면은 우리 시장에 꼭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항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좀 소장님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글쎄요, 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서 하나투자증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 두나무 지분을 왜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익을 나타내겠다, 수수료 수익을 바라보겠다. 저는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어떤 다양한 NFT 기술 같은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투자증권이 증권업종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NFT 기술을 활용한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뭐 코인 가격이 만약에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특별하게 증권 부분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에만 매달려서 투자하는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답보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라면 오히려 하나투자증권 같이 두나무 지분도 있고 NFT 기술도 활용할 수 있고 증권 부분의 이익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증권이 현재로서는 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NFT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은 뭔가 그냥 바닥의 배경일 뿐이었고 거기에 쓰이는 블록체인으로 사실은 NFT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겠습니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NFT 기술로 나온 하나의 어떤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도 현재 지금 단순하게 처음에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가 지금 컨텐츠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컨텐츠로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NFT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런 어떤 산업 간의 융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와 NFT가 요즘 뭐 콘텐츠나 그렇죠. 엔터 게임주를 지금 이끌고 있는 하나의 상승 맞습니다.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사실 투자하는 걸 권유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한다면은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네. 수급 논리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긴 하겠습니다만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고요. 수급 논리에 따라서 변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시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할 때는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트코인을 존버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컸었죠. 네. 그러다가도 그걸 견뎌내신 분들이 이번에 또 두 번째 이익이 났어요. 그랬을 것 그러다 같습니다. 보니까 무조건 코인은 견디면 올라간다.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견제 중국부터 시작이 됐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그만큼 수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신다라면 나름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까 말했던 그런 관련주들의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셔야 되고요. NFT 기술 잘 모르시다라면 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런 거 관련돼서 차라리 메타버스와 연결돼 있는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폭등과 관련을 해서 저희가 어떤 점들 시세 체크해 봐야 되는지 또 관련주까지 함께 체크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